한국강직척추염협회.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강직척추염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희입니다. 지금 발병한 지는 한 35년 신입이죠. 우리 병업계에서는. 류마티스 내과 다닌 지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네. 됐습니다. 선생님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간호사 윤정림입니다. 현재는 연구간호사로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강직척추염협회에서 왔는데 초대 김승수 회장부터 시작해서 2005년, 2006년 이제 정식 발족을 해가지고 매년 전국 모임하고 지역 모임들 환우들하고 네. 교류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류하면서 어떤 고충이라든지 서로 고통을 좀 분담하면서 병이 워낙 생소했었기 때문에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협회의 목적입니다. 워낙 환우들의 마음을 이때까지 제가 접하신 분 중에 가장 많이 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환우들 대상으로 질문들을 20가지 정도를 간추려가지고 궁금한 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류마티스, 강직척추염에 관심과 정보를 집대성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여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저는 1985년도에 서울대학병원에 입사를 했고요. 1990년에 처음 류마티스 환자를 만났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류마티스 환자들을 치료하는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생물학적 제재가 처음 임상시험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생물학적 제재에 대한 임상을 하고 그다음 류마티스 환자들을 상담을 하는 업무가 주 업무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환자들이 처음 진단을 받고 상담실에 오면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약물 치료 방법이라든가 뭐 운동이라든가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 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관련 업무, 조건이 맞는지, 보험 조건에 맞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우분들을 접하면서 저도 처음에 궁금했었고 네. 지금도 매년 가장 어떤 궁금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저희 병이 처음에 병명도 좀 생소하고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너무 생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몸에 변형도 많았고 했는데 지금은 조기 치료가 되면서 완전히 생겼습니다. 저처럼 한 35년, 40년 전에 발병했던 분들은 척추가 많이 변형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병을 뭐 빨리 알면 알수록 호전이 된다 해야 되나? 너무 관리가 잘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 젊은 층에서 염증 수치는 정상인데 통증이 안 잡힌다든지 어떤 약이 좀 안 든다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최근에 등이 심하게 굽어서 오신 여자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전혀 통증을 몰라서 못 느껴서 남들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오는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통증도 없고 염증 수치도 정상이고 해서 치료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을 셀프로 중단하거나 그 다음에 약이 아무리 바꿔서 써도 안 듣는 경우도 포기해버리거나 그 다음에 약의 모든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은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환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거는 강직척추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고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하는 질환이다. 완치는 아니지만 관리를 적절히 잘하며 병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결혼과 또 자녀를 둘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 질환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예. 스스로 겁먹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규칙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병의 위중도에 따라서 자주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증상 있을 때 오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그 선생님 그 주신 메시지가 네.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려고 6개월 뭐 1년이라도 예. 뭐 3개월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가서 좀 예. 그걸 체크를 해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부분 환자들이 평생 약 먹어야 됩니까? 평생 주사 맞아야 됩니까? 이건 정말 못 고치는 병입니까? 라고 질문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까다로운 전 환자들의 케이스가 좀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안내를 하시는지.
그런 경우는 대부분 약물이 잘 안 듣는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특히 염증성 등 통증, 염증성 통증은 치료약물로 잘 들어요. 대부분은 뭐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에 관해 상태로 도달을 하지만 섬유근육통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불편감, 또 다른 퇴행성 변화 아니면 물리적 변화라고 그러면 척추 디스크가 있다든가 척추 분리증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안 듣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럴 때 설명을 듣고 의사든 교육간호사든 설명을 듣고 본인에 대한 질환을 이해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의료진과의 그 신뢰성이 회복이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통증 조절을 적절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증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통증의학과로 의뢰를 드리기도 합니다. 강직 척추염은 예전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은 그 희귀는 빠지고 난치성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시는 게 유전자. 네. 혹시 이게 유전이 되는지. 네, 강직 척추염 환자들의 항원 B27이라는 유전자가 있고요. 전에 그 확률을 보면 한 25%, 그것도 이제 양부모가 다 HLA-B27이 양성인 경우에 환자의 가족, 친척 뭐 이런 분들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무조건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이 있었을 때 예. 검사를 해야 되고요. 증상이 있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 후기라든가 군에 들어갔던 자제분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본인 주치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케이스 중에 저희가 처음에 심포니 임상시험을 했던 젊은 환자분이 결혼을 했고 지금 50대 중반인데 20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물론 그 전에 상담을 했죠. 아들이 이런 증상 때문에 힘들다. 그런 경우에 검사를 하고 소염 진통제 먹으면서 한 2, 3개월 내에 진통이 가라앉았고 일상생활이 충분해져서 필요할 때만 드십시오. 아플 때만 드십시오라고 소염 진통제를 그렇게 처방을 했고요. 그리고 그분은 현역으로 군에 입대해서 지금 거의 제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 밖에도 부모는 심하게 장애를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발병하신 부모는 장애를 알아서 장애 진단도 받고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그런 연금 혜택도 장애 진단으로 혜택도 받고 있고요. 근데 그 자식들은 부모가 먼저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캐치를 해서 이제 장애가 되지 않고 조기에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환자분들은 반드시 자기 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복약에 대한 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만에 하나라도 자식이 병을 앓을 때 장애라는 그 딱지가 붙지 않고 초기 치료 잘하면 충분히 약물 복용 없이 운동만으로도 조절 가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환자들보다는 극소수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고 잘 안 낫고 그렇습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환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A가 3명인데 유진이 될까. 그래서 협회 일도 하고 전국 모임이나 지역 모임 오신 친구들한테도 참여를 좀 하자. 왜냐하면 계속 이 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네가 아플 때 그때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제가 20년을 넘게 강직 척추염 환자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60대, 50대 말 60대가 넘어갔어요. 80까지도 됐고 암이라든가 기타 다른 질환들을 많이 앓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걸 통해서 미리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환우분께서 자주 저도 많이 들었고 이번에 또 질문을 해주신 부분인데 가임기에 처해 있는 젊은 여성 환우들의 최대 고민은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인데 여성 환우들에게 이런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해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잘못된 이해로 약혼했는데 유전병이니까 파혼해라. 그래서 파혼을 한 경우 입양됐던 환자분인데 이제 너는 필요 없다.
파양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달리 강성 척추염 환자분들은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대부분 출산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아프면서 아기를 케어를 했을 때 좀 더 힘든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양기사 차단제, 휴미라, 엠블, 에미케이드 같은 계열의 약들은 임신 중반기까지 주사 투약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투약을 했는데 아기를 이제 출산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약을 끊었잖아요. 수유기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확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험 청구할 때 반드시 소견을 제출을 합니다. 이런 분은 쭉 썼는데 임신기 동안에 약을 끊었다가 이거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악화가 됐을 때 쓰겠다라는 경우는 사례별 심사에서 통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말초 관절염을 동반하는 경우는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쓰는데요. 이거는 임신 중 금기이기 때문에 비형아 출생 우려라 그것 때문에 미리 다임기 여성은 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 주치하고 상의를 해서 약물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요. 설파살라진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염진 통제는 임신 말기에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때는 의사하고 꼭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 환자분이 나 이제 결혼해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합니다. 임신 계획은 어떠냐. 그럼 약물 조절할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의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